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재미씨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림산업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산단 사고는 계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 캐나다 FTA로 무역 적자가 예상되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정부가 숨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선대 법인 2기 이사회가 구성됐지만 이사장 자리를 놓고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통합전산센터 입찰 비리와 관련해 경찰이 공무원과 교수 등 44명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대림산업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산단 사고는 끊이지 않아서 산단특별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대림산업 폭발 사고.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크게 다친 대형 사고였습니다. 법원은 최근 이번 사고에 대해 안전 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라며 무리하게 작업을 시켰다는 이유로 공장장 등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후 1년, 인력 확충 등의 안전 대책은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재발 방지 노력은 없었다고 노동단체는 입을 모읍니다. 특히 기업살인법과 같은 법안은 정치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노동자 주권이 상실이 돼간다. 이 희생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보든지 아니면 법 제도를 만들기 위한 상임위를 만들어 본달지 하나도 없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노동계는 일정 비율 이상 정규직 의무 고용과 하도급 원칙적 금지 등을 골자로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등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동자들과 설령 기업 쪽에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길게 갈 수가 없다. 사고 이후 또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산단특별법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알 권리 보장 조례안 제정 등이 지역에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박주선 의원은 한 캐나다 FTA로 무역 적자가 예상되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정부가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한 캐나다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1억 8,400만 달러의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10년 뒤에 실질 GDP 증가율도 0.1%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3일 발달장애 아동 일가족이 장애 확진 판정을 받고 절망한 나머지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느끼는 절망감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크다는데 많은 점에서 부모들이 공감하지만 고통을 호소할 것도 또 지원도 미흡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발달장애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사흘 만에 5살 아들을 데리고 목숨을 끊은 30대 부부.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진척이 없다니 힘들어 목숨을 끊는다는 부부의 유서에 많은 발달장애 부모들이 공감했습니다. 발달장애 아들을 20여 년간 키워온 한 어머니도 일가족의 소식을 듣고 장애 확진을 받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병원에 진단받았을 때 받을 때 그 심정은 어떻게 앞이 캄캄하다?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나? 그리고 또 왜 나만 이런 아이를 낳았을까 하는 절망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부모들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고 부인하다가 분노하게 되고 장애가 없어질 수 있다고 타협하다가 결국 낙담하며 우울증을 겪습니다. 우울증 척도 검사를 하면 거의 다 이제 중등도의 우울도 검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라는 게 병명이지 않습니까? 장애가 나타나면 장애하는 장애인의 부모님들은 병에 걸려버립니다. 우울증. 더구나 가족들이 받은 심리적 충격과 우울증은 부양 과정에서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발달 장애인을 바라보는 차가운 사회적 시선에 상처 입고 부모에게만 모든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사회 제도에 절망합니다. 정부 지원을 제외하면 발달장애 자녀 치료에 드는 부담액은 가정당 한 해 평균 2천만 원꼴로 4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 가깝습니다. 제가 스스로 하다 보니까는 이제 돈 문제 같은 게 많이 이제 기간을 많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힘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회 활동이 하기가 조금 힘들죠. 이제. 혹시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게 좀 더 열린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면, 혹시 우리 사회가 장애 자녀 부양을 조금 더 책임져줬다면, 아직 발달장애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던 젊은 부부와
어린 아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정액을 매달 지급한다면 생활고나 복지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줄어들까요? 기본소득제 얘기입니다.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가가 매달 30만 원을 준다면 어떨까요? 저는 해주면 좋다고 봐요. 문제는 재원이잖아요. 그 충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현 불가능한 상상처럼 들리지만 매달 일정한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주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기본소득제 도입을 목표로 공동행동이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광주에서도 조직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기본소득이라는 의제를 지역사회에 널리 의제화하는 데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소득제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고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 불안이나 노후 불안 등 사회적 불안도 줄어들 거라는 주장입니다. 기본소득이 결국은 불안정 노동 시대 또는 일자리가 없는 시대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지만 조세 개혁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이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기초연금제를 생각하면 아주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상을 당장의 현실로 만들기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나 제도적 검토 등 아직은 준비가 부족하지만 출구 없는 불안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조선대법인 2기 이사회가 구성됐지만 이사장 자리를 놓고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조선대 2기 이사회는 어제 회의를 열어 지난달 첫 회의에서 무산된 이사장 선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도 이사장을 뽑지 못했습니다. 이사 8명이 참석한 오늘 회의에는 대학 측이 추천한 이사와 옛 경영지에 추천한 이사가 이사장 후보로 나섰지만 아무도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월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던 광주와 대전의 정부 통합전산센터 입찰 비리와 관련해 경찰이 공무원과 교수 등 44명을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모 업체 대표 47살 문모 씨 등은 낙찰을 도와달라며 조달 심사 교수와 공무원 등에게 뒷돈 수천만 원을 건넨 뒤 400억 원 규모의 전산 용역을 독점한 혐의입니다. 또 문 씨 등은 400여 명에 가까운 지역 교수, 센터 공무원들에게 식사나 골프 등 향응을 제공했고 공무원 가운데 5명가량에게는 성접대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획 예방 정리를 마친 한빛 원자력발전소 4, 5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어제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원전 4, 5호기에 대해 외국업체 원전 부품에 대한 시험 성적서 현황 파악과 안전성 평가를 한 결과 원자로 등의 기술 기준을 만족했다며 재가동 승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대 출력 100만 킬로와트급인 한빛 원전 4, 5호기는 19일쯤 최대 출력에 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을 연 지 1년이 넘도록 반쪽짜리로 운영되고 있고 환자들도 외면하는 호남권역 재활병원, 다른 지역 재활병원은 어떨까요? 비슷한 시기에 문을 열었고 예산도 비슷하게 투입됐는데 운영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송정은 기자 취재했습니다. 2012년 12월 문을 연 대전 충청권역 재활병원. 호남권역 재활병원과 비슷한 시기에 문을 연 이 병원은 짓는 데 든 예산은 30억 원이 더 적지만 환자들은 오히려 넘쳐납니다.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는 시설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최첨단 장비들은 환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대전 충청권 재활병원에는 팔이 마비된 환자들이 게임을 통해 신경과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로봇 치료기가 마련돼 있어 환자들의 효과적인 재활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인지 기능도 있고 상지의 기능 향상 멀리 이렇게 뻗어서 그리고 손가락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장애인 수중치료 시설만 비교해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장애인들이 경사로를 따라 한참을 가야 하고 또 혼자서 물에 들어가야 해 이용자가 적은 호남권 병원의 수치료실과 달리 대전권 병원의 수치료실은 멀리 수도권에서 치료를 위해 올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네, 외래로 일주일에 딱 한 번. 네네. 2번 받고 싶은데 안 돼서 티오가 안 나서 딱 한 번씩만 나와요. 충남대병원이 위탁을 맡고 있는 이 병원도 적자를 보기는 마찬가지.
호남권 재활병원이 지난해 12억 원의 적자를 봤는데 이 병원은 4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차이는 운영진이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재투자는 아마 앞으로도 저희 병원이 계속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투자한 자금의 한 일부분 정도가 계속 지원이 되거나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정부가 장애인 재활을 위해 각 곤욕별로 세운 재활병원은 전국에 모두 6개. 모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예산을 들여 세웠지만 파행 운영되고 있는 곳은 호남권역 재활병원이 유일합니다. 입지 조건이 좀 외래환자 오기를 상당히 먼 거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지고 택시 말고 수단이 없더라고요. 광주역에서 가지고 하니까요. 찾아보니까 저도 호남권역 재활병원이 환자들로부터 왜 외면을 받는 것인지, 있는 시설을 놀리지 않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따스한 햇살에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곡성이 영하 3도, 광주가 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 큰 폭으로 오를 텐데요. 낮 최고 기온 곡성이 15도, 광주가 14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에 운전하실 때는 옅은 안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시정거리 광주가 7km로 매우 짧습니다. 이 시각 영광이 1도, 장성과 담양이 영하 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담양과 화순이 14도, 구례가 15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포근한 날씨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7도, 낮 최고 기온 17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야외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당분간 푹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